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덕산테코피아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. 이게 코스닥 상장한 지 한 20년 된 회사인데, 작년 2024년에 예상치 못하게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. 근데 또 동시에 굉장히 뭐랄까 과감한 미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덕산테코피아라는 회사가 원래는 그 정밀화학, 그러니까 파인케미컬이라고 하죠. 이쪽에 강점이 있는 곳이에요. 2006년에 설립돼서 주로 그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중간체나 아니면 HCDS라고 반도체 공정에 쓰는 소재가 있거든요. 이런 걸 만들면서 큰 회사죠. OLED랑 반도체 소재요? 네, 그 기술력이나 고객사 대응 능력이 좋아서 2019년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했고요. 그렇군요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는 보니까 매출이 한 994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49억 원. 그리고 올해 2025년 1분기에도 실적이 좀 더 안 좋아졌어요. 보고서를 보면 주력 사업인 반도체랑 OLED 쪽 수요가 줄고 뭐 고객사 재고 조정 이런 게 겹쳤다는데 이게 좀 일시적인 걸까요? 아니면 좀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일까요? 아무래도 단기적인 업황 부진이랑 그 원가 부담 증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회사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아, 새로운 거요? 네. 첫 번째가 바로 그 미국 2차 전지 전해액 사업입니다. 자회사 이름이 덕산 일렉테라인데요. 여기를 통해서 진행 중인데 투자 규모가 상당해요. 약 1,37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 테네시주에 연간 6만 톤 규모 공장을 지었고요. 이게 올해 1월에 완공됐습니다. 와, 1,370억 원이요. 지금 회사 상황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투자 결정이네요. 아, 이게 그 얘기 많이 나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혜택을 염두에 둔 거군요. 미국 안에서 만들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받고 그런 거죠? 네, 정확합니다. IRA의 핵심 중 하나가 이제 북미에서 최종 주립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광물 요건이잖아요. 그래서 덕산테코피아는 전해액을 아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이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좀 제한되는 분위기라 더 기회가 될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기술적으로도 보면 그 VC나 FEC 같은 핵심 첨가제들이 있거든요. 이런 건 한국 공장에서 만들고 이걸 가져다가 미국 공장에서 최종 전해액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. 일종의 수직 계열화죠. 그럼 품질 관리에도 좀 유리하겠네요. 그렇죠.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밀화학 기술력이 여기서 또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연간 6만 톤이면 이게 생산량이 꽤 큰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다 잘 팔린다고 하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? 보고서 전망은 좀 어떤 거요? 뭐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킬로그램당 단가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천억 원대 매출까지도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. 이건 정말 최대치고요. 보고서에서는 이제 올해 2025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한 2027년쯤 되면 6천억에서 8천억 원 사이 정도의 매출 잠재력이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6천억에서 8천억. 상당하네요. 네, 물론 이건 이제 미국 내 배터리 회사들이랑 계약이 잘 되고 또 생산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. 경쟁도 당연히 치열할 거고요. 그렇군요. 전해액 말고 또 다른 준비하는 게 있다고요? 네, 있습니다.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 바로 바이오 CDMO 사업이에요. 바이오 CDMO요?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그것도 그냥 바이오가 아니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뜨거운 분야 중 하나인 비만 치료제 시장을 딱 겨냥하고 있어요.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픽파마의 GLP-1 계열 비만 치료제 중간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GLP-1이면 그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약들 말씀하시는 거죠? 와... 네, 바로 그 약들입니다. 식욕 조절 호르몬 관련 약물들이죠. 아니 근데 화학 소재 회사가 갑자기 바이오 의약품이라니 이건 정말 좀 의외의 행보 같은데요? 기존 기술이랑 뭐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? 아마 그 정밀화학 기술이 의약품 중간체 합성이나 생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,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완전히 새로운 분야니까 넘어야 할 허들도 많겠죠. 기술적인 부분이나 규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. 그렇죠. 근데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세가 워낙 폭발적이니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매력이 있다고 본 거겠죠. 그리고 이 CDMO 사업은 보통 부가가치가 높고 제약사들이랑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거든요.
아, 장기 계약 가능성도 있군요. 네, 그래서 보고서 전망은 2025년에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매출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에는 400억 원 이상까지도 목표로 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기존 주력 사업은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좀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큰 신사업, 그러니까 미국 IRA 수혜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해액 투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바이오 CDMO, 이 두 개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장착하려는 전략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딱 그 그림입니다. 기존 사업의 부진을 신사업으로 돌파하겠다는 거죠.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고요.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 수준인데 이 두 신사업의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6천억 원, 많게는 1조 원까지도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6천억에서 1조 원. 현재에 대비하면 정말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을 보는 거네요. 그렇죠.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수치이긴 합니다. 현실화 여부는 지켜봐야겠죠. 자, 오늘 덕산테코피아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짚어봤습니다. 전통적인 화학 소재 기업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딛고 미국의 IRA 정책 변화나 또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 같은 아주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서 미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하려는 그런 야심찬 기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. 과연 덕산테코피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정밀화학 분야의 역량만으로 경쟁이 정말 치열한 미국 2차 전지 소재 시장, 그리고 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? 이 굉장히 담대한 계획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게 넘어야 할 과제,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?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관점을 더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더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.